미지근해. 이거 좀 해주세요. 네. 아, 잘 어머, 먹었군요. 왜 사진 찍지? 라이브를 누르면 되죠?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하죠? 돌려가죠. 화면 깨끗하게 한번 닦아주시고, 네. 닦아주시고. 여긴가요? 싫어하겠다. 자, 안녕하십니까. 짜잔. 대한항공 10대 뉴스 파헤치기. 자, 오늘의 라이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자, 2명이 다 나왔습니다. 네. 자, 홍 선생님 거로는 아직은 아마 조금 많이 오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제 페이스북이랑 그 다음에 우리 제 인스타그램 쪽으로 우리 이제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자, 뭐 화면이 조금 좁으니까 조금 뒤로 좀 요거를 저희가 밀게요. 저 죄송하지만 요거 조금만 죄송합니다. 항상 잡은 상황에서 그냥 천천히 같이. 이거를 약간 미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전체적으로 아니야, 카메라 요거 책상만 좀 옮길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조금 앞으로. 네, 됐어요. 이거 보세요. 훨씬 더 편안하죠? 네. 네, 다 나오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약간의 좀 미스가 있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주제 다시 한번. 대한항공 10대 뉴스 파헤치기입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가장 많이 볼 것 같다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부를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공부를 또 미리 준비 안 하는 친구들은 또 오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좀 모르고 있는지 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도 안녕하십니까, 면접의 여왕, 공유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콕콕콕 홍쌤입니다. 홍세정 강사입니다. 네, 제가 붙여줬더니 계속 이제 쓰고 있어요. 괜찮죠? 콕콕콕 콕콕콕. 이게 어느 뭐 광고에서 나온 적인데 뭐 본인은 나쁘지 않으시죠? 네, 즐겁고 네. 음정이 있어서 좋습니다. 네, 운율이 있어가지고 유쾌한 운율로 이제 했습니다. 저는 뭐 대한항공 자기소개서 첨삭 수정 거의 다 이제 저는 마쳤고요. 어제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오늘 조금 안 좋을 거예요. 어저께도 한 5시간, 6시간 집중해서 정말 글이 안 되는 외계어를 그냥 바로바로 첨삭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아마 저희 후배 만나러 갈 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도와주신 거 물론 제가 도와드렸지만 저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격려 차원의 말을 하고 전달할 예정입니다. 뭐 그때 제가 또 동영상 인스타로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아픈 사람 옆에서 페이스북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 전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막 대한항공 준비하겠다고 하는 친구들 뭐 면접 준비한다고 하는데 보통 자기소개서도 지금 아마 지금 뭐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쓰는 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마감이잖아요. 네. 내일 20일이 마감인데 아마 오늘 지금 주제로 하는 저희 대한항공 10대 뉴스 파헤치기 요것만 조금 보셔도 1번을 네, 대한항공 1번을 좀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저희가 강의를 하는 건 아니라서 유쾌하게, 상쾌하게, 즐겁게 꽉 찌찌뽕 그래서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 안 할 거고요. 대신 중요한 거니까 대한항공 1차 실무 면접에 가서도 실패하지 않도록 조금 우리 회사 아는 소식 있어요? 알고 있는 거 뭐예요? 그랬더니 눈만 껌뻑껌뻑 부릅뜨고 있는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은 조금 한번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뉴스를 만들었는데요. 자, 우선은 제가 아무래도 이번에 자소서를 첨삭하고 수정했는데 항상 느끼는 바가 있어요. 자, 1번, 2번, 3번이 있었잖아요. 네. 선생님 그 대한항공 자소서 기억하세요? 계속 조금 변화하고 있어서 완벽 숙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좀씩 변화가 될 때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좀 소식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혹시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시나요? 2012년도 딱 2가지였습니다. 자기소개서 질문이 자기소개서와 지원 동기. 아니, 지원 동기와 입사 보고. 네네네. 네. 항상 똑같았죠. 고정적이었었어요. 네, 뭐 딱 2개. 그리고 500자였다가 뭐 600자로 늘어나긴 했었어도 주제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바뀌었을까요? 요거 알아맞힌 사람 그냥 칭찬해 줄게. 이번에 커피 없어. 이 정도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자,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아는 사람, 몇 년도, 이런 것도 좋습니다. 몇 년도. 네네. 언제 바뀌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10대 뉴스를 준비했는데 2016년도인가요? 뭐 저는 2017년이요. 오. 2017년으로 알고 있는데. 자, 또 한 명만 더 하고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기소개서 지금 쓰기가 힘들어졌는데 과연 언제부터 좀 우리가 바뀌었을까요? 자, 여러모로 대답이 없어서 칭찬을 그럼 한 사람한테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겠어요. 네. 자, 언제인지 아세요, 선생님? 틀려도 돼요. 20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딩동댕. 자, 2017년도입니다. 자, 2016년이라고 했던 친구는 아마 2016년도부터 도전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016년에는 아이의 하트 뿅뿅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017년도부터 변화하였습니다. 과연 왜 그때부터 변화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게 지금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대한항공을 알려고 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라고 생각하세요? 네님? 딩동댕 역시 저희 제자가 맞습니다. 조원대 사장님께서 지금 취임 벌써 올해로 2년째를 맞았죠. 자, 그래서 2017년 작년부터 첫 해를 이제 위임 맡아서 사장으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래서 조양호 회장님께서 하시던 대한항공을 조원태 사장님께서 옮기신 다음부터는 회사의 모든 부분이 조금 개혁적으로 조금 더 신선하게,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틀을 좀 벗어나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면접에서도 다양성이 좀 인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조원태 사장님께서 취임 2년째를 맞아서 변화하는 대한항공을 보여주고자 변화하는 인재를 또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가 안 돼! No, no, no! 라는 거 정확하게 아시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제가 1, 2, 3번 다 보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말이 안 되는 그 자기소개서의 항목이 뭔지 아세요? 1번이에요, 1번. 1번을 정말 못 써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대한항공을 잘 모르는구나. 그런데 1번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2번, 3번의 글이 또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그 자기소개서 특강을 안 했지만 여러분 좀 심각해요. 1번이 없어요. 1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 회사 옵니까? 왜 대한항공 선택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계시승무원 되려고 합니까? 1번이 제일 중요한 건데 1번을 그냥 망치고 그냥 그 다음 단어는 나는요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3번도 나는요 이런 건데 사실상은 1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맞으세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하트. 자, 되게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하트 뿅뿅 페이스북 뿅뿅 엄지 손 촥촥촥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준비하신 거를 우리 좀 재밌게 우리가 PPT를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수업이 아니니까 대신 좀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일대 뉴스를 뽑은 거 네. 자, 제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김영신 우리 페북 친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 1대 뉴스의 주제는 이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님의 신년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알아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네. 현장 경영 중심으로 네. 새롭게 도약하는 2018년 한 해를 만들자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2018년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새로운 한 해는 아닌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침울한 좀 분위기는 해도 자, 현장 중심의 경영으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하자. 강조하셨으니까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도왔는가, 네. 또 돕고 있는가, 그리고 도왔던 경험을 이제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고객이 만족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현장 중심의 고객 서비스를 굉장히 강조하셨다. 자, 그러면 선생님 현장 중심에서 경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역할은 누군가요?
바로바로 여러분이 도전하시는 항공 객실 승무원의 역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객실 승무원. 자, 중간중간 전화가 오거나 중간중간 메시지가 오면 제 손가락이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현장 중심에서 가장 고객을 맞이할 사람, 현장 중심으로 고객을 서비스할 사람은 바로 주인공이 누구다? 객실 승무원이다. 자, 이런 걸 좀 잘 아시면 어때요? 잘 써서 지금 1번은 떠오르지 않으세요? 자, 찾아보시고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요번에 조금 조원태 사장님께서 네, 그 취임 2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이제 배당을 하기 시작했죠. 네. 대한항공 7년 만에 배당을 했습니다. 7년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자, 7년인가요? 5년인가요? 좀 약간 제가 헷갈리고 있는데. 자, 한 번만 찾아주시고요. 그래서 배당을 했어요. 주식 배당. 주주분들에게 배당을 했는데요. 그 배당을 하시면서 사실 되게 중요하게 한 말이 있어요. 이게 사실 2대 뉴스입니다. 네. 자, 1대 뉴스는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심플하게 넘어갔는데요. 자, 주주 배당 하시면서 자, 조원대 사장님께서 사장님이 되신 다음에 잘 경영을 하고 이렇게 또 올해 마지막 마무리까지 7년 제가 정확하게 그래도 기억했군요. 예, 요즘에 계속 대한항공 다소 그 항공사 기업 분석의 정석 책 지금 정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도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7년 만에 배당이 있고 5년 만에 또 우리 객실 승무원이랑 일반직 또 임금, 기본급 말고 또 이제 상여금 줬는데 7년 만에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그게 제가 뽑은 2대 뉴스입니다. 자, 뭐였죠, 선생님? 2대 뉴스. 네. 네. 이제 발전적 노사관계로 정립을 위해 서로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그러구나. 네, 그거. 왜냐면 정말 중요한 부분. 이거는 저희가 수업 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찾아볼 수 있는 노력하는 친구들에게 선물로 수업 때 제공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저희가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대 뉴스인데 조양호 회장님께서 10년사를 말씀하신 거를 조원태 사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게 경영 방침이다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네. 우리는 물론 알아요. 그렇지만 경영 방침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2대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사실 지금 굉장히 대한항공으로서는 중요하죠. 가장 먼저 해결할 첫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경영 방침을 말씀했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10년사를 밝히셨고 또 조현대 사장님께서 이 경영 방침 어떻게 꾸려나겠다. 어머, 그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 너 회장님, 나 사장님, 회장님이 말씀한 거 이렇게 지키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 방침 2대 뉴스 자 꼽아봤습니다. 꼭 찾아보셔야 되고요. 만약 모르신다면 공부하시러 오세요. 어쩔 수 없어요. 대한항공 특별반 이번 주 시작이고요. 그리고 만약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시험을 봤었던 친구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회사 면접을 봤던 친구들이라면 조금 연습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면 저희 실전 면접반 토요일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되게 중요한 거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2대 뉴스 패스. 자, 그러면 3대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뉴스 무엇일까요? 짜잔. 굉장히 편리해진 거죠. 네.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요. 네. 대한항공 인천 제2터미널이 2018년 1월 18일에 개장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몇 월이죠? 지금 벌써 6월입니다. 네, 6월에 하고 또 뭐 21번째 날이 지나가고 있는데, 네, 5개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인천 공항에서 제2터미널로 이동한 게 아마 대한항공에서는 또 엄청난 일이 이제 된 겁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같이 있었는데 단독으로 운영할 정도로 대한항공이 커졌다. 네, 커졌다는 얘기고 또 그만큼 굉장히 많은 수요를 하고 있다. 그리고 편리한 스케줄을 만들기 위한 대한항공만의 또 노력을 직접 고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아니, 요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하죠. 요것만 알아도 뭐 다 쓰겠네. 그래서 그만큼 단독을 행동한 것은 그만큼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고 또 그만큼의 성장을 또 할 수 있게끔 지금 다시 또 새로운 성장을 바라보고 있다. 자, 그래서 잠깐 퀴즈를 한번 지나갈까요, 선생님? 네. 자, 그러면 대한항공 지금 몇 살? 대한항공 올해로 몇 살?
여러분 퀴즈 나왔습니다. 자. 네, 의견 주세요. 뭐 이번에도 선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잘했다고 칭찬해 줄게요. 자, 대한항공 이 지금 몇 살 맞춰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50주년이라고 네, 50하고 땡 했네. 50하고 49살이요? 느낌표 맞습니다. 그렇어요. 네네네네. 자, 49살 네네네네 49주년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면 49살 맞아요. 사람으로 하면 49살. 나 몇 살? 말하기 싫어. 그러나 마이너스 40년 내 나이. 자, 대한항공 49살 내 나이 마이너스 4살 하시면 되고요. 내 나이 별로 차이 나나요? 자, 그래서 우선은 회사로서는 네, 나이가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49주년을 여러분 정답 나왔습니다. 그만 올려주세요. 네, 정답 나왔습니다. 네, 49주년 되겠습니다. 49주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엿한 중년이다. 여러분은 청년, 대한항공은 중년. 자, 중년 나이와 청년 나이가 같을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청년의 느낌 말씀해 보세요. 파릇파릇하고 도전적이고 뭔가를 네. 시도하는 나이라고 하면 네, 중년은 나. 이룬 것이 많죠. 여유가 좀 있고요. 여유 없어. 더 노력하고 계십니다. 네,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푸릇푸릇한 청년들은 있지만 이제는 중년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한번 치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정리는 했단 말이에요. 성장은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어. 그런데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잘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반백년을 지나왔는데 이거 50살이 또 이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무슨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또 도전을 해야 될지 고민 많지 않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20대 청년들도 고민이 많겠지만 네. 중년도 고민이 많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회사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 많겠죠. 그리고 여러분 아마 그런 기사도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지금 뭐 외항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스케줄을 뺏으려고 좀 약간 오고 있다 이런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FSC들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를 좀 보면서 어떻게 대한항공이 발전할 수 있는지 또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언제든지 바람이 불어도 또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고 번개가 쳐도 자 살아날 구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살아날지 대한항공을 한번 연결시켜서 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뉴스 패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꼽은 네 번째 뉴스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세 번째 이런 전략들 넘어가서 네. 마무리 지어주신 말씀이신데 네. 차별화된 전략을 드디어 내세우셨습니다. 바로 날짜는 2018년 5월 1일이 되겠고요. 네. 델타항공과 바로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음. 대한항공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델타항공과의 조인트 벤처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오늘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뭐 처음 듣거나 뭐 여러 번 듣거나 본인 입에서 말을 할 수가 있으면 성공한 것이고 본인 입에서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 땅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게 왜 좋아요? 라고 물으면 또 땅 떨어지는 거고 이게 왜 좋아요? 라고 말을 하면 합격인 거고 그쵸? 자, 그래서 조인트 벤처가 5월 1일부로 또 이제 대한항공이랑 델타항공이 함께 이제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미국에서 이거 받기가 되게 힘들었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바로 그래도 패스가 됐고요. 네. 그래서 오케이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사실상 이게 오래 인가받기가 힘들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독점이 대한항공이 미국의 모든 노선에 대해서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면 사실상 이것을 인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대한항공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뭐 자꾸만 발전이 안 되면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이 사실상은 또 발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울며 겨자 먹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목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게끔
국토부가 승인을 하셨다는 거, 승인을 해줘서 자 5월 1일부로 조인트 벤처가 됐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의 장점 한번 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짜잔. 그래서 네 번째 뉴스 패스. 자, 그럼 선생님께서 또 뽑은 다섯 번째 뉴스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뽑은 다섯 번째 뉴스는 뭐예요? 우리만 좀 얘기하면 재미없다잉요. 다섯 번째 뉴스 한번 물어볼까요?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 10대 뉴스 중에서 우리가 지금 4개까지는 했어요. 자, 뭐 우리 회장님의 신년사 조원우 회장님의 경영방침도 말했고, 세 번째로는 자 J터미널로 개장한 거 말했고, 네 번째는 델타항공과의 조인트 벤처. 그래서 짧게 요약을 저희가 네 번에 금방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0대 뉴스에 요런 거는 꼭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있나요? 요건 내가 선물 쏜다. 요거는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라서 내가 선물을 쏠게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이 보네요. 어제랑 좀 차이가 많은데 페이스북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카톡으로 방송 시작했다. 좀 많이 알려주세요. 네네네네. 자, 보잉 787 관심은 많으나 저와의 관심사는 좀 벗어났습니다. 네. 우리 기종 얘기는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787은 다 들어왔어요. 사실은. 자, 자그레브 취향이야. 오. 공부 좀 하는데 크로아티아 친구 취향. 이제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만 보나봐요. 배현주 친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안나영 친구도 공부하는 친구네. 또. 자, 10대 뉴스 한번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보세요. 네. 생각하시는 부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배현주 친구도 이제 굉장히 공부하는 친구도 그리고 이제 이거를 들었는데도 몰라 이게. 심각한 거죠. 옆에 있는 친구들 막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몰라 무슨 말인지. 그럼 좀 심각한 거죠. 자,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는 동유럽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이겠나? 우리보다 크죠. 그런데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자그레브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말을 했는데 다른 말을 했지만 맞는 말이죠. 네. 자, 이걸 못 알아먹는 친구는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에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된다 하시는 거 아시겠지요? 자, 그런데 없어요? 많이는 보고 있는데, 자, 10대 뉴스를 좀 더 꼽아볼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잠깐 말하면 크로아티아나 자그레브 취향이나 똑같은 말이다. 네.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 취향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잘을 했고요. 네. 자, 그래도 우선은 안나영이 먼저 좀 말을 했기 때문에 안나영한테 다른 친구가 말을 안 하는 관계로 커피 쏩니다. 이따가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뉴스. 우리 다른 친구가 공부를 되게 대답을 잘하긴 하지만 저랑 조금 나갔다. 좀 사양이 이렇게 집중을 포커스가 안 맞았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그럼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섯 번째 뉴스. 네. 2018년 1월 20 날짜로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도 공부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기종에 관련돼서 이제 캐나다, 정확히 명칭은 봄바디어사 CS300 기종입니다. 네, 이 기종은 이제 동일 기종과는 다르게 이제 연료 효율성도 좀 높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음, 이제 기내에서 승객도 마찬가지고 승무원도 조금 힘들어하는 소음 부분도 조금 엔진 소음이 제일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손님이 승무원, 나 아니겠지? 소통이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때도 많아요. 무슨 말인지 너무 작게 말하면 나를 물은 건지 자기네끼리 말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 들리는데, 자, 잠잘 때도 굉장히 소음 심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엔진 소음을 굉장히 줄였다. 그리고 기내 내에서도 소음을 줄였으니까 굉장히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737-800 기종이 있잖아요. 대한항공의 보잉 737-800 기종인데 불구하고 그 같은 기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특이하게 봄바디어사 CS300이 들어왔습니다. CS300을 몇 대 들어왔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정답은 다 안 알려주기. 못했다고 말하지 말기. 자, 그래서 CS300 500 미안해요. CS300을 내가 금방 말할 뻔했네. 들려왔다는 거 여러분 5대 뉴스로 말씀드렸습니다. 5대 뉴스로 힌트입니다. 자, 손흔들 계속 손 흔들어 주세요. 하트 감사합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5대 뉴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6대 뉴스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네. 세계 최대 온라인 여행 정보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전 세계 항공사 중에 이제 최우수 항공사 10대에 들어갔습니다. 오, 상을 탔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세계 경쟁에서 네. 이제 몇 위에 올랐냐면 1위였으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1위는 싱가포르 항공에게 갔고요. 네. 12위에 이제 대한항공이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10위 안에 올랐으니까 10위인가 보죠. 네. 그래서 그게 어딘가요, 그쵸? 네. 전 세계 항공사가 몇 개인지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고 찾아본 적도 없는데 항공사가 저 비용까지 아마 포함하면 엄청 많을 텐데요. 그래도 이제 실제로 이제 여행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행을 해본 사람들이 실제 그 여행을 해보고 나서 비행기 이용해 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느낌을 적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잡지 회사에서 너가 1등이야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여행한 사람들이 다 이용해 본 다음에 회사에 대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실질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대한항공이 뭐 잡음이 많고 뭐 저거 해도 뭐 솔직히 말하면 실력이거나 서비스거나 고객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면 고객이 인정한 거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네. 고객이 인정한 그런 상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네. 그리고 탑 10 물론 탑 10이기는 하지만 탑 10 안에 들었다는 거 의미가 있다고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트? 네, 하트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재밌으시면 하트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째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 뉴스 네. 짜잔. 요거는 조금 슬픈 소식이기도 하지만 네. 꼭 아셔야 합니다. 사우디 운수권을 대한항공이 좀 반납을 하게 되었어요. 네, 반납을 한 건 사실상의 운유 중단이 작년에 이제 있었죠. 원래는 운유 중단은 있었습니다. 원래는 네.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운유를 중단했을 뿐이지 이거 완전히 확정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운항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확정된 게 올해 이제 2월에 이제 더 확정됐습니다. 이제 하트 날라주시는 페이스북 시청은 많이 하는데 페이스북에서는 하트 이제 날라왔습니다. 이것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인스타에서는 계속 하트 날라오고 네. 계십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한항공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굉장히 좀 움직이시면 안 죄송합니다. 돼요. 선생님 네. 보폭이 좀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움직임이 커서 좀 조심해 주시고.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 대한항공이 눈여겨 있었던 것이고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우리 대한항공이 성장을 이렇게 주도했었던 노선이었다. 사실 여러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가보지 않아서 또 몰라요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대한항공을 도와줬고 대한항공 성장을 밑거름이 됐었던 노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노선을 운유 중단을 했었고 작년에 2월에 그리고 아예 올해 아예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의 노선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중동 노선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노선 제다와 리야드는 이제는 없다. 네. 취향하지 않는다. 근데 원래 작년부터 운유 중단했기 때문에 작년에부터도 사실 이것이 부정적인 소식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네. 없었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괜히 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면접에서. 네. 자, 그러면 짜잔 8대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대 뉴스 말씀해 주세요. 네, 7대 뉴스와 조금 비슷한 소식이지만 저희가 네. 좀 구분을 해서 알아야 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이제 몽골 노선을 대한항공이 20년간 독점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에 조금 변화가 일어날 예정입니다. 네, 변화 좋아요. 네, 인천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이 이제 단독으로 20년 동안 취항하던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복수 항공사에게도 이제 노선을 열어주겠다라고 발표한 게 저희가 꼽은 8대 뉴스입니다. 사실 변화는 좋잖아요. 그쵸? 변화, 머리 예뻐졌어. 변화, 좋아요. 눈썹 예뻐졌어. 문신했나? 립스틱 바뀌었나? 변화, 좋아요. 근데 이 변화는 대한항공한테는 사실 좋지 않아요. 자, 어떻게 보면 몽골을 거의 독점했을까 싶을 정도로 자, 이 노선은 누구만 갔었냐? Only you. 대한항공만 취항했었습니다. Only you. 대한항공. 그런데 Only you가 없어진 거죠. 네.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몽골이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또 우리 안정환 선수처럼 말씀해드려야 됐습니다. 님은 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랑하는 님은 떠나셨고 사실 이게 대한항공은 나만의 님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라에서는 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점이라 생각하고 노선을 한 회사만 점령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물론 에어부산이 부산에서 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인천에서 갔던 게 이제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독점이다라는 말이 많았고 뒷말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마 독점이 끝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올해 하반기에 이제 말로 이어져서 운수권 확대가 이루어지면 다른 항공사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슬퍼요. 자, 그래서 몽골 울란바토르 굉장히 대한항공에게만 유리했었던 항공 노선이었는데 그 변화의 바람에 사실 대한항공에는 조금 불리한 바람으로 이어지겠다. 짜잔. 8대 뉴스였습니다. 자, 그 다음 9대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짜잔. 9대 뉴스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엑설런스 프로그램 관련한 이야기 전해드리는데요. 이제 차세대 피겨 유망주 또 기대주죠. 이제 유망한 건 지나갔고 벌써 이제 기대까지 되는 선수. 네. 바로 차준환 선수에게 네. 이제 항공권 무상 제공 후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겨 선수 여자 안 하고 남자네. 네, 기대주죠. 오. 멋지죠? 보통 우리가 김연아 선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차준환 선수도 우리가 이제 세계 올림픽에 아니면 또 빙상 연맹 대회에서도 뭐 전 세계 또 주름잡 친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항공 이렇게 엑설런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전 세계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살리고 국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망망대해 같은 차세대 선수들을 돕고 있습니다. 몰랐지롱? 아난 모르겠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금방 말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모르면 말고 알면 더 좋은 건데 정말 이게 지금 우리가 10대 뉴스 하는데 이게 지금 나에게는 정말 와 신기루 같다. 이게 무슨 소리야. 처음 들어본 얘기야. 공부하러 오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새롭거나 너무 막막하거나 아니면 전혀 나랑 와닿지 않는 거라면 이거 외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얘기 다 드렸고 심지어 그다음에 우리가 이상호 선수, 그다음 박성현 선수, 특히 김연아 선수 다 도왔다는 거. 누가? 대한항공이 엑설런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만 몰랐지롱? 자, 그래서 대한항공 착한 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10대 뉴스 마지막 뉴스입니다. 그리고 그냥 끝낼 거야. 왜? 피곤하니까. 토요일부터 수업이 특별반 수업이 있습니다. 자, 모르시면 오세요. 자, 10대 뉴스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것 중에 어떤 걸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또 좋은 일 하죠 뭐. 뭐 좋은 일 합시다. 좋은 일.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또 퀴즈를 한번 낼까요? 네. 뭐 커피 한 번 쌌는데 뭐 2번 쏘지 뭐 딱 2번 쏠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 맞췄던 49살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네.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자, 누구였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맞췄던 네. 맨 처음 말했던 먼저 친구 말씀해주신 커피 쏘는 거고. 자, 지금 두 번째 누구지? 두 번째 소식. 네. 맞추는 사람에게는 커피 또 네가 쏠래요? 네, 제가 쏘겠습니다. 저 못했죠? 자, 우선은 그래서 마지막 10대 뉴스. 자,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자. 지금 벌써 지원자 몽골 나무 심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알았대? 좋은 일이라고 벌써. 하니까. 와, 그리고 아까 우리 친구는 보셨나 봐요. 사실은 아까 너무너무 열심히 대답을 하고 있어서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아파이오. 뭐 애플 컴퍼니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몽골 나무 심기 우리 맞춰준 친구 벌써 정답을. 네, 커피 쏜대요. 네, 하나는 제가 내가 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와 축하드려요. 몽골 나무 심기 몇 년째일까? 대답하지 마. 대답하지 마. 자, 네가 대답해 보세요. 자, 몽골 사막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몇 년째 심고 있을까요? 저 3번 반복했는데 캄보디아 사랑의 봉사활동 우수 학생. 있습니다. 아까 안나요. 맞춰주신. 네, 맞췄습니다. 네. 오, 네, 그것도 역시. 물론 맞습니다만 저희가 꼽은 사실 몽골 사막의 나무 심기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 맞추고 있어서 네. 되게 신기합니다. 우리 마음을 알고 있나 봐. 텔레파시 뿅뿅. 잘 맞춰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네. 자, 그래서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잘 보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몽골 사막은 네, 맞았고요. 15년째. 이야! 방송이지만
보란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대한항공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퀴즈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한 여러분들 성공할 것 같아요. 자소서 잘 썼어요? 자, 자소서 잘 써야지 뭐 서류 합격을 할 수 있고 네. 또 면접도 볼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시고요. 자, 저희가 했었던 10대 뉴스 보시면서 여러분들 요번에 어떤 거 가지고 또 면접을 준비할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머, 여기 갑자기 썸업 나왔어. 페이스북. 와, 여기 인스타그램 지면 안 되겠지? 고맙습니다. 하트.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40분째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항공 10대 뉴스 파헤치기를 파헤치기.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날까봐 아쉽나? 원장님 질문 좀 받아주세요. 질문? 네, 저희가 질문 3번만 받겠습니다. 싫은데요. 안 받아주신대요. 다 했잖아. 10대 뉴스까지 다 했는데 뭐. 제가 옛날에 한국 직업방송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안녕하십니까. 면접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오늘의 10대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봐. 정색을 하고 아주 PPT까지 만들어서 60분 동안 정말 1시간 동안 써서 말을 했는데 잘 안 보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방송을 차체 방송으로 했어요. 네. 유튜브에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뭐 면접의 영 찾으시면 될 것이고 인스타그램은 이게 오늘 하루밖에 안 가요. 오. 그래서 유튜브에서 굉장히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지만 저희는 재방보다는 이렇게 생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안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 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고 요 방송은 다음 주에 올라가기 때문에 네. 오늘 꼭 생방송을 사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뭐라고? 실무 면접지? 네, 저희- 잘 보면 돼요. 우수 학생분. 잘 보면 돼요. 면접관님 안녕. 잘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대한항공이 어떤 항공사인지 그리고 잠깐이라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항공이 어떤 회사인지를 알고 또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아니 자소서라도 쓰지 않겠어요? 내일인데 네. 내일 마감인데 지금 보니까 대한항공 때문에 뭐 티웨이도 뭐 눈에 안 차고 지금 에어부사도 눈에 안 차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마 6개월만 그래봐 이게 안 될걸? 근데 이게 놀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한 준비, 철저한 기업 분석, 나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으시면 대답이 막힙니다. 그리고 외우는 거 절대 금물. 대한항공 외우는 거 다 싫어하고 자, 어느 학원에서 배웠습니까? 이런 얘기 듣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외우지 않게 자기 실력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10대 뉴스를 다 말씀드렸는데 뭐 우리 홍쌤한테 뭐 질문 있나? 홍세 선생님한테 질문 없나? 자, 우리 입시는 이제 홍세 선생님이 담당을 하셨고요. 저는 거의 입사 담당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이제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김재 선생님이랑 홍세 선생님께서 입시를 지금 이제 하실 건데 계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입시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담하실 분이면 저희 에어24 카톡 플러스로 하셔서 에어24에 문의해 주시고 또 대한항공 특별반 올해가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운영합니다. 대한항공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본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시면 되고요. 좀 한 번이라 떨어졌다, 두 번 떨어졌다라는 친구들은 실제로 면접 연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되니까 실전 면접반만 오셔도 되겠습니다. 참 천백민데 너무 예쁘세요. 누구? 나? 얘? 나도 나쁘지 않잖아? 우리 나이 차이가 몇 살이냐면 퀴즈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0살은 넘어요. 15살도 넘어요. 15살도. 그렇지만 열심히 사는 건 똑같아요. 아니면 내가 더 열심히 살 수도 있어. 자, 뭐 궁금증은 뭐 별로 없는 것 같고 잘 지켜보셨으니까 네. 여러분 잘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궁금증은 없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다 받고 그러면 끝날까 싶은데요, 진짜로. 네. 대한항공에 대해서 궁금증 없나요? 네. 네, 자기소개서 첨삭해주고 제가 수정했던 친구들은 거의 이제는 자소서 어떻게 쓰는지 아마 알았을 건데 맞아요. 자소서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한 것을 잡아놓고 쓰지 않으면요 무슨 말 하는지 상대가 읽을 때도 읽지 못해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요번에 자소서를 다 첨삭과 수정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안 읽어본다.
글 쓴 글을 다시 읽어보고 보내는 느낌이 아니고 쓰고 나서 그냥 바로 이렇게 보내는 느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면 사실상은 어떻게 되냐면 면접을 볼 때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실패한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무 팁이죠, 뭐. 네. 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생각하는 대로 사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한항공 10대 뉴스 파헤치기 끝할게요. 자, 그럼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자, 이 방송은 제 방송으로 면접의 여왕 유튜브에 올라가겠습니다. 안녕. 바이.